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 음성 해설 추천 경주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볼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바이 경우입니다. 잡바이라는 것은 인기마 제외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경마 추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기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얘기가 경주를 이제 자신 있는 경주만 선별을 해서 배팅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 대끼리, 최저 배당이죠.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이 대끼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 건데,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 하루에 이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평균 이렇게 22% 정도니까 그렇게 입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데, 자, 이 대끼리가 과연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이것만 판별할 줄만 알면 경마 이기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끼리 가장 잘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올 때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가는 거고, 하루에 이제 2번이든 3번이든 그 배팅하고 나 딴 거는 배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이기는 길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끼리가 과연 빠지겠느냐 안 빠지겠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1번 첫 번째, 부중분리. 부중이 불리하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직전에 비해서 불리하다, 아니면 이제 절대값이 있다면 그 절대값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럼 직전에 비해서 불리한 거는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53km를 달다가 요번에 4km 늘어서 57km를 달았다. 요거 불리한 겁니다. 4km나 늘었으니까. 그렇죠.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주마가 이제 적응된다는 것은 습관화된다는 얘기인데 습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경주마가 이제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는 어떠냐, 보통 요즘의 부중은 옛날처럼 이렇게 높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57km 정도만 되면 이제 무겁다고 보는 거예요. 57km. 그 절대값으로 이제 57km가 넘으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56km를 달다가 이번에 57km를 달았다. 이거는 이제 그냥 무거운 절대값에만 해당이 되지 습관화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중분리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절대값 57kg를 넘어야 되고 직전에 비해서 많이 부담 중량이 부여돼야 된다. 보통 이제 2kg 이상 정도는 부여돼야 부중이 이제 변화가 심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부중분리, 이 부중분리에 대해서 한번 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딱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57kg. 이것이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는 이제 앞말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요. 앞말이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말이 보통 이제 450kg대 나오면 평균이 그렇다면 이제 순말은 470kg, 2, 30kg가 더 나갑니다. 이제 체중에 있어서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말 순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체중이 적게 나가느냐 많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중이 적게 나가게 되면 부담력도 그만큼 더 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체중의 말들이 무거운 걸 달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빠지기 쉽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승군전 문제입니다. 이 승군전에서 요즘에 승군전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승군전은 거의 빠지는 그런, 아예 빠지는 게 정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센 말, 강단말, 빨리빨리 승군을 해가지고 대성경제에 출마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말들 빼놓고는 전부 다 승군전에서는 쉬어갑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승군전에서는 빠지고 간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이 레이팅 시스템 제도 시행 후에 승군전의 경우는 무조건 먹고 보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말이죠. 추세가 있어요. 잘 나갈 때 잘 나가야 돼요.
이거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송문길 41조 송문길 마방 같은 경우는 승부전을 불사합니다. 예, 승부전이고 뭐고 잘 될 때 그냥 잘 먹고, 이 말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컨디션이 좀 좋았다가 다시 이제 부조 상태로 나왔다가 호조 상태로 가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좀 잘 키워놨을 때, 잘 그 단련을 해놨을 때 그때 잘 먹는 거다. 승군전이고 뭐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서 요즘의 추세는 승군전이 영향이 없어요. 잘 들어옵니다. 승군전. 예, 그런 얘기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승군전은 이제 변수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 아직도 승군전들만 빠지는 그런 마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고. 그다음 세 번째, 거리가 늘었다. 이 거리 느는 것도 바로 부중분리와 같이 거리 습관화, 그러니까 부중 습관화처럼 거리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 경주마는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00m를 계속 뛰고 1200m 지점에서 마지막 500m를 남기고는 스퍼트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직선줄에서 꼬리를 한다. 이것이 경주마들이요 기수가 안 튀어도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다. 박마된 말 보세요. 그 막 뛰면서 기수도 없이 자기가 뛰면서도 요때 잘 뛰어야 되는구나, 페이스를 입고 안쪽으로 잘 붙어가지고 추입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해서 날라와서 이 꼬리 지점 거기에는 멋지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 경주마가. 그래서 습관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200m 거리를 계속 뛰면은 아 이때는 스포트를 해야 되구나,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에 1400으로 늘었어. 아니면 1300으로 늘어서 100m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경주마가요 거리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갈피를 못 잡아요. 예, 최소의 그 수능력이 좋은 말들은 쉽게 쓰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은 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페이스를 잃기 쉽다. 그래서 어디에서 승부를 해야 될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해당되면 거리가 과연 늘었다, 계속 뭐 늘었다 줄었다 했던 말들은 괜찮은데, 계속 꾸준히 한 거리로 뛰다가 갑자기 늘어난 거리는 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게이트 외곽. 안쪽 게이트에서 계속 유리한 말들이 있어요. 안쪽 게이트는. 근데 외곽으로 나가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안쪽이든 바깥이든 다 선행 나가가지고 잘 하는 말들은요 잘 입상을 하는데, 꼭 안쪽에서만 뛰는 유리하다가 바깥에만 나가면 꼭 죽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마들이 이제 이 게이트에 상당히 민감한데, 특히 외곽 신청한 말들은 좀 악벽이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인데, 외곽 신청 말들은 입상률이 좀 높습니다. 외곽이긴 하지만 아예 일부러 준비를 하고 나오거든요. 이건 악벽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다 뺐다가 초반에 좀 힘을 좀 많이 써가지고 선행을 잡은다면 그다음부터는 편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 선행마하고 추임마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선행마는 이제 뭐 그 케이스 메이커고, 그다음 저 케이스가 아니라 게임 메이커고, 추임마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거 제가 만든 영어인데 그냥 뭐 맞는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로 선행은 이제 게임을 주도하는 거예요. 추입은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추입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 선행마가 죽어야 추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마가 선행을 잘해야 스피드가 좋은 말이고 그게 또 잘 뛰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게이트 문제가 더 심하게 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기수교체 문제입니다. 기수교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주전기수냐 부전기수냐에서 실력 차이를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호조기수냐 부조기수냐 같은 그런 문제. 예, 여기 이제 부조기수로만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게 부조기수라고, 부수기수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조기수가 부조만이 아니라 이제 호조냐 부조냐, 호조도 될 수 있고 부조도 될 수 있다. 그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부조일 경우에 한 20경주 중에서 한 경주도 못 먹었어요. 복승안에 들어온 경주가 하나도 없다. 옛날에 고 임대규 기수 같은 경우는 6경주 7경주 때도 그날 당일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온 적이 있고요. 문세영 기수 이제 그런 걸 많이 따요. 못 들어올 때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렇지만 들어올 때는 그냥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컨디션을 좀 잘 많이 타는 그런 기수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조 부조와 관계, 주전 기수와 부전 기수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부전으로 바뀌면 이번에 승부가 없는 거예요. 주전 기수는 잘 뛰는 기수 아닙니까?
부정기수에다가 지정기수로 바꾸면 승부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잘 찍는 거죠. 그래서 부전으로 바뀌었을 때는 잡바이 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편성 유불리 문제입니다. 편성에 관해서는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난이도, 그 다음에 혼전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이제 파이팅은 이제 강도로 분류를 합니다. 경주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이런 것으로 봅니다. 혼전도도 이제 난이도나 혼전도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강도로 분류를 해서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경주 강도가 예를 들어서, 실력이라 그러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충마가 몇 마리 있느냐. 그러니까 센 말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세 마리냐. 세 마리면 이제 3강. 그러면 네 마리, 다섯 마리 이상이면 혼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번 편성이 혼전이다. 난이도가 좀 세다. 강도가 좀 강하다. 이런 경우는 보통 때와는 좀 다르다. 몸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하고 그 접전에서 좀 강한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한 경주로만 일관해왔던 그런 말들은 강한 편성을 만나면은 이 잡바이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했고, 다음에 일곱 번째는 조교 변화입니다. 조교가 상당히 중요해요. 조교는 휴양마가 입상하기 어렵다. 이거 한만 보더라도 조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교는 조교자, 조교량, 조교 강도, 그 다음에 조교의 변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교 강도 같은 경우는 스포 바퀴를 몇 바퀴를 이렇게 돌렸느냐,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느냐, 그런 것도. 이제 발주조교하고 이제 수영조교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날씨 따뜻하면 벌써 이제 부산은 이제 수영조교를 하는데, 이제 수영조교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대근 마방, 임봉춘 마방이라든가 정호익 마방 같은 수영조교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수영조교를 많이 하는 마방들인데, 가장 대명사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이제 김대근 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영조교는요,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나 문제가 있는 말들을 이제 치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 근성, 유연성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교는 이제 수영조교를 하고, 발주조교는 아주 귀찮은 겁니다. 한번 뛰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발주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귀찮은데, 이 발주조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 신마는 물론 이제 발주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는데, 그 왜 신마가 아닌데도 발주 연습을 했다면은 승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스포가 한 바퀴 돌리고 계속 했다가 또 두 바퀴 세 바퀴로 이렇게 늘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조교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거꾸로 줄였다든가, 또 해서왔던 잘해왔던 그 이제 구보도 이제 한 12바퀴 돌렸던 거지 갑자기 4바퀴밖에 안 돌렸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교량이 대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승부가 없다든가, 이번에 강승부라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일곱 번째 문제고, 여덟 번째는 이제 상대 전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박스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 경주 기록이 날짜마다 주로 상태도 다르고 해서 다른 상이한 기록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예요. 뭐 주로 환산도 하고 표준화 환산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그걸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뛴 날 같이 뛴 때 최선으로 본다면 그때 이긴 놈이 또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뛰었을 때의 그 전적을 보면 그 1등 빼고는 밑으로는 다 지우는 겁니다. 다른 놈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줄여버리는 이론이 박스 이론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이름 뭐 박스 이론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대 전적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홉 번째, 전개 유불리 문제입니다. 선행마가 다수 경합 시에는 선행마의 전력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력 손실이 이루어진다면요, 1, 2초가 그냥 후딱 날아가요. 아까 이제 기수 문제도 얘기했지만, 기수들도 곱비는 기수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빌인삼, 맞칠인삼이라고 그러는데, 기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0.1리터를 다투는 그런 아주
초박빙 승부에서 기수가 1, 2초는 그냥 움직여요. 고삐 하나 잡거나 채찍 한 번 더 때리면 1, 2초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바로 이 전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선행마들이 앞서서 막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해야 돼요. 이 게이트는 쪽순이다. 그러니까 폭은 이 원형주로 해서 원형마적에서 이 안쪽 삥 돌 때는 항상 전력 손실이 돼요. 코너를 돌기 때문에 그 외곽으로 도는 놈은 전력 손실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경합을 하다 보면 이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얘기죠. 제페이스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기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수가 그것까지 제어하려면 그거 제어하는 그 힘만큼 또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은 불가피하고요. 이때는 제일 빠른 선행마 요것은 이제 받아두고 그 이유는 다 지웁니다. 선행마가 앞에 나가는데 선행마는 모래를 잘 안 맞어도 뛰어왔는데 모래를 맞게 돼요. 선행마인데 내가 선행마인데 선행을 못 잡았어. 그럼 막 승질을 냅니다. 막 경주마가. 예, 그러면서 막 하면서 모래를 맞게 돼요. 모래를 맞으면 각막염, 양각막염, 장각, 좌각막염, 우각막염 해서 계속 이게 모래를 맞고 물론 이제 안 돼도 막 씌우고 그러지만은요. 예, 모래 맞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주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맞고 불리해지고 오버페이스도 하고 해서 선행마 다수 경합시는 1등 빼놓고는 다 지우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선행마를 모조리 다 지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개 문제 이것도 잡바이 인기마 잡바이 하는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10번째 마방연대 문제입니다. 연대율 뭐 이런 것은요. 연대율은 제가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마에서요. 잊어버려야 될 것, 지워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대율이에요. 연대율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기수와 조교사의 연대는 복숭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괜찮습니다. 예. 기수와 조교사, 조교사 마주와 조교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인 거. 근데 틀린 거는 되는데 같은 거. 그래서 마주와 연대, 기수와의 연대, 조교사와 조교사 이게 연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뭐 어느 기수와 어느 기수는 손잡고 들어오고 어느 기수와 어느 기수는 그렇지 않다. 어느 마방은 뭐 손잡고 들어오고 어떤 마방은 또 서로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게 약속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막 들어오는 전체 경주를 경마를 다 조작 경마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볼까요? 이게 뭐냐? 연대율을 계산하면요. 마주의 경우는 얼마가 나옵니까? 400명씩 두 번 해도 4, 4, 16. 16만 개가 나와요, 자료가. 그럼 16만 개를 다 쪼개면은요. 지금 20년 동안의 경주가 총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2만 8천, 2만 5천, 2만 8천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6만 개를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이게? 경우수가 나오는 게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그렇게 통계가 됩니까? 10개가 있어도 통계량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통계량이 아니에요. 그게 통계량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00개 정도 돼야지 통계량이 정식으로 만들고 적어도 한 10개는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우수가 10개, 20개 이상은 돼야 그래도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2개, 3개, 1개 거의 1개, 2개밖에 1개, 2개가 제일 많아요. 그거 갖고 무슨 통계량을 잡아서 이거 두 번 뛰었는데 두 번 다 들어왔으니까 100%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한 번 뛰었는데 뭐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건 빵프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확률입니까? 이게 무슨 연대율입니까?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마방과 마방끼리, 마주와 마주끼리, 기수와 기수끼리 연대는 이 케이스가 아주 적어요.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예. 그런데 그 확률을 갖고 이게 맞느니 틀리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연대율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게. 예. 연대율 아니야 연대율 할아버지라도 이 확률만 맞으면요 지금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연대율 아니야 연대율 할아버지 뭐 할대율이라고 하더라도 할대율이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그래서 한 20번 뛰어가지고 30번 뛰어가지고 어느 누구와 어느 누구는 30번을 뛰었는데 한 번도 입상이 없더라. 아니면 뭐 입상률이 90%가 되더라, 80% 되더라. 한 70%만 되더라도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 자료는. 그러나 두 번 뛰어서 두 번 다 들어왔다? 100%? 아 이거는 100%가 아니죠. 예, 이건 통계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방연대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단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문정균 기수와 박태정 기수가 한 조였어요. 같은 조. 박흥진 마방에 같은 박대인가요? 아 박흥진 마방인가요? 그때 그 같은 조였는데 그러니까 사수 부사수 관계죠.
그런데 이 박태종 기수는 이제 활동이 좀 많으니까 타조 말도 많이 타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경주에는 이 자기 기수, 자기 마방에 있는 그 꼬마 기수 문정균이가 뭐 3번을 타고 있는데 자기가 7번을 탔어요. 그러면서 3번, 7번 나가다가 이 7번을 타고 있는 박재정이 인기말고 좀 잘 나가는 말이라서 막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말에 그 말이 나가고 있다. 자기네 마방에 말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월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추월을 못한다 해서 이런 때 연대로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이게 인간적인 거는 게 자기 마방 말을 또 추월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는 인정을 해요. 그 비교한 예로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말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이 4월 달인데 그때 무엇입니까? 이게 시간 많이 가는데 미리 찾아놓을 걸 이거 죄송합니다만 지금 얘기 못 찾아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 무엇이냐면은 이 하만식이었어요. 하만식이 이제 같은 마방에 자기 꼬마 기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놈의 꼬마 기수는요 비인기마였기 때문에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그 1등으로 막 달리고 있어요. 하만식 2등으로 땅통했어요. 2등 추월할 수 있으면서도 추월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방이기 때문에 추월을 안 해요. 안 하고 쭉 가다가 외곽에서요 이 각질병거가 한 마리 있어요. 김초로가 타고 있는 10번 말이었는데 그때 날라오는 겁니다. 막 날라와서 추월하려니까 그때 가세요. 어쩔 수 없이 이 10번을 이기고 1등으로 얘가 하만식이가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10번이 추월을 안 했다 그러면 외곽에서 그거 지금 각질 변경한 말이에요. 1등으로 그냥 이동국에 타던 말인데 좀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그 추월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마방 보호해 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1등한 거. 그런 경우는 인지상정이라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뭐 연대가 있다 그러면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나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허구한 날 전부 다 연대로만 본다는 것은 안 돼요. 지금 저 이영 마주의 이영 마방의 이혁 기수 모르는 사람 없죠. 부자 관계고 지영철 지영훈 형제 관계고 배대순 배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뭐 김승군 김춘군 관계 뭐 김대근과의 뭐 사촌 관계 이런 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을 모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거기다 뭔지 그 관리사까지 다 합하면요 얽히고 설킨 관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사투리 팔춤까지 다 연결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 더. 그래서 동기 동창도 따지고 기수도 따지고요. 17기 기수 누구 뭐 19기 기수 뭐 다 누구 인식해가지고 다 따지고 마방관계 따지고 이러면은요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경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가서 이제 경륜이나 하면 또 몰라요. 경륜 전 모르니까 하여튼 이 경마에서는 이 방해 연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주 성향에 대해서입니다. 마주 성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주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주가 이제 4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베팅하는 마주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마주의 그 성향이 있어요. 어떤 마주는 이 인기말을 잘 빼먹거나 인기말 잘 들어온다든가 인기마가 아니라 비인기말을 또 쏴서 먹는다든가 이와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인가를 쏴서 먹을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인기말 자빠이 한다는 것은 플러스 값을 줘가지고 이 마주 성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이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좀 강하다 그럴 때는 99라는 숫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주 성향에 따라서 그 잡바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 체크 사항이에요. 우선 실시간 마체중을 체크해야 돼요. 마체중 변화가 크면 좀 위험합니다. 마체중 변화가 크면 위험하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플러스가 좀 상당히 위험해요. 플러스가 위험하고 플러스의 경우는 이 저체중인 마들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많이 나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일반적인 경우에 플러스 두 자리 10kg 이상 불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좀 체크를 다시 해봐야 돼요. 이 상태가 인기말들에도 플러스 10kg 이상 될 때는 승부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입상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kg 이상일 때는 입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것은 마체중에 그런 통계량이 있다는 거, 숨어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마체중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 똥 한 번 싸면은 20kg, 15kg가 막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체중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권투 선수, 체육 선수, 이 운동 선수들이 개체량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컨디션을 외부적으로 숫자로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개체량이에요. 이 개체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권투 선수 1kg만 늘고 줄어도 개체량 때문에 컨디션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주마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번째 실시간 기수 부조 확인. 요거는 뭐냐면 기수가 잘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어요. 이게 호조 부조 관계인데, 아까 기수의 그 교체 문제 주전부선 그 얘기했지만, 이번에 부조 관계가 어제 이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어제 낙마했다든가 이런 거는 오늘은 지워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잘 되겠다 뭐 해가지고 막 기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그 서승훈 기수 20번 다 빠진 거, 문세영도 한 번도 뭐 입상 못한 거, 한 번밖에 입상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 기수 호조 부조 관계니까, 그때는 아예 기수들이 아예 오늘 안 되는 날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 아예 오늘 안 되는 날이야 그냥 핑계 잡아서 어디 다치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 부조 이런 상태를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현장 마필 상태. 요거는요, 출장 시 모습을 봐야 돼요. 현장 마필 상태 예의장에서 본다 왔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경마 20년 30년 그 대를 이어서 마필 상태를 관찰하는 분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그 수의사 같은 뭐 이런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그 상태를 잘 읽지 못한다는데, 어찌 감히 경마하는 사람, 베팅하는 사람이 그걸 읽겠습니까? 마방에서도 모르는 정보를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마방에서는 이 체실 상태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능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그래서 이 현장 상태를 보는 것보다도 뛰는 모습을 봤어야 돼요. 그 뛰는 모습, 한 달 전 잘 뛴 놈이 지금도 잘 뛰어요. 오늘 갑자기 설사가 한다든가 이런 거 봐야지.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한 달 전 좋은 모습, 조교장에서 좋은 모습은 바로 현재도 좋은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경마에서 취약점이 바로 이 조교 내용들인데, 이 조교나 마방 승지부 같은 걸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계량화를 했어요. 계량을 해서 그 문제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거, 데이터 경마도. 그래서 데이터 경마이지만 그 문제를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예상을 말이지 그 말 상태도 파악 않고 조교도 얼마나 했는지, 훈련 상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 경마 예상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잘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지 현장에서 예시장은 안 봅니다. 예시장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현장에서는요, 말 주로 상태 걸어가는 모습, 뛰어가는 모습, 요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출장 시의 모습,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저 이 말이 파행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말이 가벼운지, 컨디션이 어떤지. 이 사뿐사뿐해서 모래가 잘 안 일어나는 말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예,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이 경주만은요, 목이 생명이에요. 뭐든지 파워는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주만 목. 그래서 목이 수그러져야지 높이 들면은 이건 못 뛰는 말입니다.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목을 팍 숙이는 걸 갖다가 구려라고 하잖아요. 그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구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구려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말들은 상태가 좋다. 그러나 상태가 좋다고 해서 꼭 1등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잘 뛴다는 보장은 없어요. 암만 상태가 좋아도, 예? 예를 들어서 당나루 초원회비와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말들이 신세대 대견 이와 같은 말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뭐꼭뭐 이길 수는 없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뛰어왔던 능력, 예? 그런 말들, 그런 것 함께 판단을 하셔야지, 이 상태만 보고 이 말이 잘 뛸 것이다 못 뛸 것이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뭐 혈통만으로 무슨 보는 것,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혈통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뛴 것이 더 혈통보다 더 정확한 건데, 예, 이런 것이
뛴 전적이 없을 때 혈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마번 인기도, 이것은 이제 통계량이에요. 예, 경마의 그 속성을 알아라 이거죠. 이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경마를 예,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장님이 예전에 장님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코끼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예,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통계를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고 속성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마번 인기도 나오는 것도, 이거 계속 인기도 1번이 안 빠지네. 그러면 인기도 1번은 그런 안 빠지는 추세라는 것으로 알고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인기도 1번이 2번이나 1번이 들어와야지, 계속 잘 들어와야 이게 잡바이가 되는 건데, 인기도 3번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잡바이 하는 거예요. 인기가. 예. 이런 현상, 위의 현상에서 안 나타나도 이건 통계적으로 볼 때 인기도 3번이 자꾸만 들어와서, 3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기도 3위가 들어오면 1, 2위가 대길인데, 그러면 대길이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15번째 배당판. 자, 손자병법에 뭔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손자병법 어디에도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와전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직접 파이팅은 그걸 배웠어요. 손자병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 그 책 보면은 그 모공편에 나오는데, 그 모공편에 집비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게 배당판 문제가 바로 상대방의 문제고,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프로스펙트 이론에 맞는 이 사람들의 심리. 누구하고 싸워요? 예, 마사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마는 상대방과 싸우는데, 그 페리미철 제도에서 이 상대방이 정이다. 상대방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배당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배당판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봐야 돼요.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어째서 볼 때냐, 이 떨어지면은 입상률이 높이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면, 배당률이 올라가면 입상률이 떨어진다. 그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 특이한 경우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경주입니다. 일경주는 좀 특이하죠. 배당판 딱 열리는 순간 6번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인기는 3번이 팔리고 있었다. 6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6번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는 건데, 이 초구 배당에서 반짝이는 말, 특히 일경주, 초구 배당에서 반짝이는 말이, 거기에 누군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소스가 이게 다 배당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나타나는 경우, 일경주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극영경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지막 변에 나타나는 거. 제주 경마들은 거의 다 그래요. 어떤 누구 얘기로는 뭐 10개 파가 넘는데요. 그 야리쪼 파가 10개 파가 넘는다니까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제주 경마는 전부 다 야리쪼라는 얘기죠. 이 말도 뭐 얼마치 되는, 몇 백만 원짜리인지 몰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거에 30억이나 베팅을 하니까 차라리 메뚜기 경주를 하지. 그게 뭡니까? 그런 경주에서 보면 딱 보면은 이 배당판 움직이는 게 볼 때 거의 마지막 1, 2분 그때 남기고서 배당판 움직이는 것이 거의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판, 실시간 배당판 움직이는 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배당판 이것이 강하고, 이 올라가는 배당판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로 파악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 선행주로냐 추입주로냐가 구분이 되는데, 선행마가 유리한 주로, 가벼운 주로가 있고요, 추입마가 유리한 무거운 주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일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마들이 잘 입상을 할 때 괜히 추입마에다 매달리고 배당 저기에다 승부를 하고 뭐저 내길에다 승부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행마에 있을 때 그때는 뭐 가능하지만, 선행주로에서 이제 추입마로 팔릴 때, 대끼리 팔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추입이 유리할 때 선행말 갖다가 잡으면 안 된다. 선행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빠이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대끼리 공략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로 16가지를 총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빠진 것은 지금 보면 잔여경주, 이두마주, 이두마방 요 승부 판단인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투인이라는 것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마주. 이번에 토요경마의 이두마주인데, 이두마방, 이두마주요. 여기서 이제 마방줄이고요. 요것은 마주줄입니다. 그래서 마주가 한 경주에 두 마리 이상 편성했을 땐 2로 돼요. 이렇게 편성돼요. 세 마리 있을 때는 3이 되는 거죠. 근데 세 마리 이상 편성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마주는 하나도 없어요. 동일마주, 이두마주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마방에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7경주에는 이제 두 마리가 있네요. 송문길 마방에서 1번과 11번을 함께 출출시켰고요. 이간호 마방에서는 2번과 12번을 또 출출시켰습니다. 같이. 그래서 한 마방에서 두 마리 출출시킨 그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경주에서는 1번과 10번이 이제 그 송문길 마방에서 2두 출출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주는 없어요. 마주는 이제 없는 날은 좀 오늘은 특이한데,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몇 번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 이두마주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 이종욱 마주가 오늘, 그러니까 한 경주에 출출시킨 거 말고 오늘 두 번 출출시켰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5번 5경주에 3번 체리빛 거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2경주에 1번 그레이톤 두 마리를 이렇게 출출시켰어요. 두 마리를 출출시켰는데 이 두 마리 중에서 한 번 입상을 못하면 그 다음번에 입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항상 뭐 이전 경주와 이게 매달려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지 않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거죠. 조건부 확률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이렇게 그 정도로만 기대 심리 정도로만 이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회원이 회원분인지 어쩐지 지금 이 블로그 이용하시는 분이 레이팅 시스템 전후로 해서 고배당 비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 내용이 이제 추가된 사항인데 이 100배 이상을 기준해서 복승식 100배 이상 고배당 그 리스트를 볼 때 해선이 그 다음에 상혁이 이게 100배 이상을 제일 많이 터뜨렸네요. 레이팅 시스템 도입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고배당 복승 100배 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종 기수가 9회, 이혁 기수가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람이 고배당을 많이 터뜨렸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혁 기수입니다. 이혁 기수. 좋은 말만 잘 타고 나와서 그냥 느닷없이 싸먹는 거 한두 번 눈에 띈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해선 기수는 좀 다릅니다. 이건 싸먹는 것보다도 원래 사람이 잘 뛰는데 남자보다도 힘이 세가지고 더 잘하는데 사람들이 저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다. 해선이 터뜨리는 말들을 파이팅이 많이 찾아냈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읽지 못했는데 파이팅이 통계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읽혀서 이렇게 된 거고요. 상혁 같은 경우는 이건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뭔가 이 인기마들을 다 빼먹고 인기만 못 들어오게 사설 경마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였다가 요즘엔 덜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모습이 시효가 끝났는지 시효가 만료됐는지 요즘엔 잘 뛰는 것 같은데 이 인기마를 못 들어오게 자꾸만 막으니까 비인기마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거는 비인기마밖에 없어요. 인기마를 못 들어오게 사설 경우에서 막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막 막고 이게 꼭 이상의 기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 기수는 요즘에 이제 실력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저조한 경우인데 너무 저조해서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리니까 이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서 이 고배당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교사의 경우는 이제 서인석 조교사가 이제 9회, 박윤규 기수가 7회, 나머지는 이제 6회씩 이렇게 배효준, 박재호, 서홍수, 정지훈, 지용훈, 손영표 이 조교사가 이렇게 터뜨린 100개 이상 고배당을 터뜨린 그런 경우를 가졌습니다. 이상 요거를 마치고 이제는 삼경주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삼경주를 찾아보면요. 자, 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기마부터 확인을 해보면 지금 미리 맞춰놓질 않아가지고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경마정보에서 토요출전 경주 3경주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삼경주를 열어보시면 바로 인기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오른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시면은 삼경주의 인기 1번 1순위가 무한킬러 10번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예상주에서 14개 예상주에서가 1등한다고 지목을 했네요. 유승환 기수 무한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도가 8번 미라클밸리. 이게 이제 데뷔전 처음 치르는 데뷔전 치르는 신마죠. 이게 이제 인기 2위. 그 다음에 인기 3위로는 3번 레전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그맣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1강 2중 구도의 편성을 이룬 것을 확인을 하고, 자, 복병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병틀에서는 수준 9, 가장 이게 부진마라는 얘기예요. 정말인데 수준 1이 제일 우수마 경주고요. 제 5번이 수준 5가 중간, 수준 9는 최하 저급 경주마입니다. 부진마들 경주라는 얘기죠. 전개 3은 선행마가 이제 셋이 있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레전드 걸이 아주 특출난 선행마입니다. 그리고 1강으로 봐가지고 복병들에서는 이제 10번, 5번, 4번, 8번 이런 식으로 잡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말이 좀 다른 말이에요. 지금 3번을 보고 있습니다. 3번. 인기마도 잡혀 있지만 이 3번.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으로 3텐,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보시고 3복으로 3텐 머리에 6번, 8번 이런 식으로 두 구망 이런 식의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개요에서는 부중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중 마이너스 3 울트라. 다른 거는 울트라 없죠. 3번 게이트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게 도주로 이제 처음 단독 선행으로 나갈 것 맞습니다. 단독 선으로 나가는다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PD는 이제 출주 중인데요. 10주 15주 만에 출주를 했어요. 3번 4번. 근데 1000m는 PD 출주 주기를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거고요. 8번은 이번에 처음 치는 데뷔전 신마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행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이 워낙 부진해서요. 지금 이제 2위 착차를 보면은 10번 이외에는 봐줄 말이 없어요. 3번도 예전에 이제 잘 뛴 것이죠. 근데 3번의 선행력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100분인데요. 적을수록 우수한 거예요. 3이라고 하면 100마리 뛰었을 때 3등 한다는 얘기고요. 1이면은 직전 경주, 2는 직전 전 경주에서 출주 회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3번 레전드걸을 이길 말이 없어요. 선행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길 말은 하나도 없어요. 1번이 좀 따르겠군요. 3번 선행 나가고 1번 그 다음에 10번이 뒤따르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다가 3번이 그대로 꼴이 나는 경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휴양을 하고서 지구력을 키워왔다고 보고요. 마방에서 기수나 마방이나 전부 다 이 말이 선행 나가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선행마들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2, 3회차 안에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도 늦은 거예요. 선행마는 반드시 1000m 단거리에서는 반드시 들어오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쌍으로 들어옵니다. 쌍으로. 이번 경우는 10주 만에 이제 출주해서 지구력 기운성 다 키우고 지금 마방에서나 기수나 전부 다 뒤가 짧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뒤가 짧은데 이번 경주는 좀 다릅니다. 이번 경주는 너무나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이 3번이 쏘면은 딴 말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따라올 말들이 없어요. 다 기껏해야 90등, 뭐 70등, 8등 이런 말인데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1번, 10번이 좀 따라오겠군요. 1번, 10번이 좀 따라오고 여기서 보면 복병으로 잡혀있는 6번이나 5번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지금 미지수죠. 8번은 신마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3번 머리에 10번 쌍으로 공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역쌍으로다가 10번 3번은 원래 정쌍이죠. 이게 그런 식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게 그렇게 공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쌍조로다가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복승은요. 6번 꼴미제는 지난번부터 목표 높은 노트에 있어서 관심 있게 보았던 말이고요. 8번은 지금 조계장에서 이 상태 좋다고 난리난 소문난 말이기 때문에 8번까지 포함해서 두 방 3번 10번 머리에 6번 8번 3복 두 방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